네, 오늘 글로벌 개장 시황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테슬라 관련 내용 궁금하고요. 저희 부장님 또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특별해지거든요. 네, 아니 우리 최포건님이 너무 띄워주셔갖고 사실 뭐 그만한 내용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이제 최대 관심사죠. 네.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또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요. 질문 많아서 제가 이제 그 내일 뭐 방송에서 얘기할 건데 그 중에서 일부만 한번 같이 공유해 볼 거고요. 마침 테슬라 관련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거기 답이 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한번 대응을 한번 하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시장 흐름을 먼저 볼 건데, 지금 오늘이요 3대 지수가 일단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S&P 500 0.7%, 다우가 0.9%, 나스닥 0.49%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물론 가봐야겠습니다만 어제까지 반등은 어제 반등은 뭐 미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작을 해봐야 알겠죠. 좀 출발을 한번 크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달러 인덱스가 103에 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또 하락하는 전환 모습입니다. 아마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최근에 원 달러는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밀렸습니다. 1200 후반? 네, 오늘 1285원, 뭐 1290원.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이것도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볼 건데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테슬라 최악의 하락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대응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연준에 피봇이 필요한데요. 피봇, 그러니까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해주면 좋은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데요. 여러분들 테슬라가요. 지금까지 빠졌던 여러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이요. 411일 동안 빠지면서 66%가 빠지고 있는 가장 최악의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도 테슬라 오래 봤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처음이거든요. 많이 빠져 있다. 이게 바로 테슬라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팬데믹 때였는데 그때 60% 빠졌죠. 지금 더 빠져갖고 거의 70%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유하신 모든 분들이 마음이 아플 걸로 보이고, 다만 한 가지 우려가 커지는 게 뭐냐면 국내 분들이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계속 매수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텀을 두고 천천히 매수하면 어떨까라고 조언 드립니다. 절대 주가 빠질 때 더 담으시면 안 돼요. 보시고 그다음에 보시는 게 이건데 지금 1년별로 잘라서 보게 되면요. 이게 보시는 그림에 파란색이 주가 수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옆에 있는 그 주황색이 일단 매출의 증가율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동안요. 계속해서 매출 증가율은 계속 플러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도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2010년에 11% 빠진 다음에 올해가 61% 빠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실적은 문제가 없어요. 매년 그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제 주가는 올라가는 다릅니다만 올해 6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이 나왔는데 반대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뭔가 좀 올해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가 되게 다양한데요. 첫 번째 뭐 트위터 문제, 근데 일론 머스크의 입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중국에 대한 생산 저하까지 나와주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런 설문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EV 업계의 가장 리드가 누가 이끌어갈 거냐 물어봤더니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이 작년입니다. 작년 418명이 답하면서 1등이 테슬라였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 업종의 리더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거의 대동소이하죠. 테슬라, 아우디, BMW랑 거의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이 그림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그림 보고 나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테슬라의 그겁니다.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겁니다. 지금은요. 테슬라 입지가 준 게 아니고 뭔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올해 전기차 관심이 약간 저하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 테슬라 모델 Y가 뭐 1억이 넘어가는데 이거 사느니 아우디 뭐 사겠다. 똑같 동종의 차종인데 비싼 거예요, 테슬라가. 근데 아시겠지만 아우디라든지 BMW가 더 싼 게 많거든요.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평준화되는 그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 테슬라 갖고 있는 리더. 사실 이제 모든 주식 시장에는 주도주가 있습니다. 주도주. 근데 사실 그 지금까지 전기차 업종을 이끌어왔던 테슬라가 만약에 리더 자리를 내주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면 전체 업종에 뭔가 좀 문제가 커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걱정스러운데 보시고 그다음 넘겨보게 되면요.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렇게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중고차 값이 빠지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불행하게도요. 이 붉은색이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입니다. 추이가요. 여름부터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느덧 5만 달러 후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혹시 그거 아시죠? 뭐 그 테슬라 차를 사서 끌다가 되팔면 돈을 더 버는 거. 그게 무슨 테크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뭔 테크였죠, 그게? 중고차 테크인가요? 차테크인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테슬라 그거 안 됩니다, 지금은요. 미 현지에서 일단 산 다음에 쭉 끌다가 되팔 때 돈을 벌었는데 지금 안 돼요. 보시는 것처럼 중고차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입지가 좁아지는 걸 한번 증명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데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그 주가 빠진 게 가장 많이 빠진 게 이때였으니까요. 이때가 10월 말입니다. 이때 바로 뭐 했냐? 트위터 인수를 발표했거든요.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 이후에 많이 빠졌다. 33%가 빠진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전문 경영인을 앉혀라. 그게 답이다겠는데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걸 트위터에 올렸지 않습니까? 네. 아니 한 기업의 CEO를 바꾸는데 그걸 트위터에 물어볼 내용인지 사안인지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네. 바꾸는 거죠.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되게 중대한 문제를 약간 풍자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나왔던 건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CNBC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제가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일론 머스크가 오늘 방금 올라온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 설명하고 있는데 뭘 설명하냐? 테슬라가 주가 최근에 폭락한 걸 설명하는 거. 텐키 이제 주가 폭락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폭락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문구에 뭐가 나오냐면요. 쭉 내려보게 되면 중요한 거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뭐는 개런티한다. 뭐는 딱 개런티한다. 어떤 거는 보장, 어떤 거 보장 않는 건데 뭐겠습니까? 차이가 뭐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보장받는 게 뭘까요? 은행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 가는 분들은 예금자 볼 받죠. 개런티 되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딱 개런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트위터가 빠지는 테슬라 주가 빠지는 이유는 전적으로 매크로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다. 그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언제 여러분들이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까요? 언제쯤 되겠습니까? 1년 뒤? 2년 뒤? 꽤나 걸리겠죠. 꽤나 걸리지만 네. 최소한 2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네, 2년이 충분히 2년이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나서 앞으로 향후에 얼마 정도가 지나면 금리나 구간이 접어든다. 이 내용이 제가 볼 때 1년 반 정도면 아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테슬라 주식을 빨리 올리고 하자 마음 알겠지만 당장은요. 매크로 한 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금리가 인하될 때 급등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어차피 트위터도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버틸만한 구간이고 들어오실 분들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를 볼 만한 기간 충분한 1년 반 동안의 그 여유 자금이 아니면 살 필요가 없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2년을 버틸 만한 분들만 들어오시면 제가 볼 테슬라 투자는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대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한 얘기로 성장을 빨리 하는 기업들이 가장 힘들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금리 올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성장주의 대명사 아니었습니까? 테슬라가 많이 부침이 심한 모습이기 때문에 최소한 2년 동안의 여유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담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앞서 말씀하셨지만 150달러 이하 매수하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50달러 이하의 매수 더하기 2년 동안의 자금이 여유 있는 분들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 꼭 드리는 거니까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분위기죠?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테슬라 주식 계속 담고 있어요. 계속 주가가 빠질 때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 뭔가 모멘텀이 없는 주식을 담는 것이 여러분들 돈이 계속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테슬라 주가가 10배 올라갔을 때 한번 더 돌아가 볼까요? 그때 왜 10배가 올라갔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흑자 전환이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이벤트 아닙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지금 다시 똑같이 얘기하면 이 테슬라 주가 부침이 심하다가 다시 턴하는 그 모습이 뭐냐? 그리고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간을 볼 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 사이에서 뭐
움직이는 거에 큰 관심 갖지 마시고요. 큰 줄기만 잡으시면 돈을 벌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내년에 한 여름 정도가 되게 되면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멘트가 나와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준비한 두 번 주제가 뭐냐면요. 그럼 연준이 언제쯤 피벗을 할 것이냐. 금리에 대한 전환을 언제까지 밟을 것이냐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그걸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자료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요. 한 가지 또 보여드릴 게 지금 빅테크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 애플이요. 고점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가 날아갔냐면 8,880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고점 대비 7,840억 달러 날아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마존 1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왜 웃습니까? 무섭네요. 무섭죠? 알파벳 8,460억 달러 날아갔고요.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스 7,770억 달러 날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테슬라인데 테슬라 역시 7,620억 달러 날아갔기 때문에 이 전체금을 포함 다 원화한 사람은요. 이 전체 6개 기업이 날린 금액이 8천조 원입니다. 8천조 원. 8천조 원. 8천조 원. 아, 8천조 원이 이 6개 기업이 공중 분해가 된 거예요. 네. 된 건데 이 기업 똑같이 이런 기업들 똑같이 반등의 모습이 언제 나올 것이냐 다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동일하게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멘트가 나와줄 때 그때 올라갈 것이다. 확실한 반등이 그때 나올 거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천조 원이 여러분들 감이 없지 않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8천조 원이? 8천 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너 소원이 뭐야 그럼 8천조 원 모으는 거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8천조 원이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코스피 전체 시총의 4배입니다. 4배. 네.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접근을 매우 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이죠. 연말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 올라올 만한 연준의 피벗이 왜 중요한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매년 연말에 가게 되면요. 아무리 시장이 재미가 없어도 대부분 다 플러스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시면 올해요. 처음으로 내년도 전망을 지금 마이너스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사실은 이게 설사 빠져도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올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년까지 이 흐름이 이어지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돈이 뭐 우리 채권처럼 돈이 막 계속 나오면 물처럼 막 쏟아 나오면 투자하면 되겠죠 또.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장 상황을 봐서라도 뭔가 좀 피벗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자, 여러분들 리세션 있지 않습니까? 거의 와 있는 거예요. 70%. 뭐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모든 분한테 물어보면 온다 혹은 와 있다 답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침체가 오게 되면요. EPS요. 기본이 10% 감소합니다. 이 감소하고 기업도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빨리 피벗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미국의 정부 부채가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여러분들 1년 동안 과거 12개월 동안 냈던 그 이자가 7,660억 달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약 830조 원을 이자로 내고 있어요. 1년 동안에. 이거 이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다가 지금 물론 돈 찍어내면 되니까 문제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 팬데믹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자를 위해서라도 뭔가 좀 피벗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라고 뭐 물론 뭐 국가 부도는 아닙니다만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리지 않을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피벗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피벗이 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발표했던 그 CPI가요. 딱 보시면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까만색 칠한 박스를 보시면 좋은데요. 위에가 10월 달의 모습이었고요. 밑에가 11월 달의 모습입니다. 근데 딱 보시면요. 10월 대비 11월은 다 모든 게 감소했어요. 중고차 감소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의류, 어페럴이죠. 4.1에서 3.6까지 빠졌죠. 그다음에 메디컬 케어 서비스 역시 5.4에서 4.4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옆에 보시면 전체도 7.7, 7.2까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차 빠졌습니다. 푸드 빠졌고요.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는데 하나가 올라온 게 있는데 뭐냐?
쉘터가 6.9에 7.1까지 올라온 게 이거 하나 유일하거든요. 그럼 역시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물가 역시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 탑 내려왔기 때문에 쉘터 하나 남았어. 쉘터도 역시 조금씩 빠지는 그런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쉘터만 제거하면 거의 다 물가도 역시 정점을 찍지 않았나. 정점을 찍었는데 무슨 금리 인상입니까? 그죠? 빨리 인하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만 네 번째로 설명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요. 기름값이요. 계속 빠져갖고 2021 수준까지 더 내려왔습니다. 3.14까지. 이게 전미 휘발유 가격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려했던 기름값 계속 빠집니다. 고점이 얼마냐면요. 5.0이거든요. 지금 5달러에서 4달러, 3달러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름값이 물론 뭐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생각 드리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준의 피벗이 필요한 여섯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게 GDP의 중요한 품목이 뭡니까? 소비잖아요. 소비가 70%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지수가요. 최근 70년 동안에 가장 낮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8개월 연속 60 이하를 밑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과거를 찍어봤더니 언제적이냐면요. 1980년대 나왔던 그런 모습까지 빠졌거든요. 지금 피벗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소비가 감소할 것 같아요. 감소하면 글쎄 미국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막 이자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결국 소비가 죽어버리면 미국 경제 끝장 나가는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보시면서 한번 피벗을 기다리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저희가 나왔던 두 번째 나왔던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저희가 뭐 매번 나옵니다만 올해 초반에 가게 되면 어떤 금리를 전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만 시간을 돌려보게 되면 혹시 이 얘기 들어봤죠? 저성장 저물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들어봤죠. 근데 지금 저성장 저물가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저물가 안 맞잖아요. 네. 올라가는 그런 뭐 나왔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뭐 메타버스 굉장히 중요해봤지만 지금 온다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전망이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터미널 레이시 보통 5.1을 잡고 있는데 내년 여름이 가기 전에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그걸 본다 그러면요. 그게 피벗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까 이것처럼 뭐 빅테크라든지 테슬라 포함한 주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거 잘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럼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제가 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인데 다우지수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받겠습니다만 다우지수가요. 현재 지금 이 붉은색이 200일선이고 녹색이 50일선인데 차트가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있어요. 다우지수는. 네. 아직 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우지수는요. 51선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큰형님 다우가 버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글쎄 지금보다 더 빠지는 모습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 시장 하반기 물론 연말까지 가는 시간이 며칠 남았습니다만 폭망하지 않고 약간 뭐 지지부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피벗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물론 피벗 나온다 주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만 당장에 어떤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 얘기하면서 피벗까지 얘기해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 상승은 금리에 달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네. 최평원님. 일단 저는 아까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일론 머스크에게 주가가 왜 빠지는지를 이제 설명을 물었는데 일론 머스크조차도 요즘 금리 올라가 사람들이 돈을 은행으로 옮기고 있어라는 말을 하는 게 아 정말 이 금리 인상이 무섭구나. 아니 성장주한테는 완전 쥐약이잖아요. 맞습니다. 쥐약이죠. 솔직한 얘기로 또 돈 많으신 분들 지금 은행 가게 되면요 낮지 않아요. 이자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맡기는 뭐한 1,000원 맡겨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데 없으니까 못 하는데 하여간 그게 주된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진짜 부자들은요. 저도 은행 갈 것 같아요. 안전하니까 개런티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 약간의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답지 않은 뭔가 변명이다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리콜 문제라든지 트위터 문제가 그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게 솔직한 답이 아닐까 싶으니까요. 거기 맞춰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고 또 개인적으로 대응할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잠깐 필살기가 나오는 겁니까? 필살기 아니고요. 이거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제 2부 때 강의합니다. 2부 때. 아, 네. 2부 때 하고 싶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여기 나오는 수익률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여러분들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동호 부장의 론적 전략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자랑한 건데 지금 배당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성했는지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요. 네이버에 투자공간 8자 세미나 치시면 예약할 수 있으니까 꼭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매별 한번 보겠습니다. 매별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뭐 녹색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자, 오늘은 테슬라가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항상 시장 초반에 이래요. 네. 근데 후반에 좀 빠지거든요. 네, 낙폭이 비하면 사실 뭐 무의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뭐 1.78%. 그래서 지금 전반이 녹색이죠. 다 녹색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 주가가 빠지는 것은 아까 이제 CNBC 기사 올라온 게 뭐냐면요. 경기 침체 상당히 취약하다. 스타벅스가.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아니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커피를 안 드실까요? 좀 그렇게 안 보고 오히려 스타벅스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매출이 감소한다는 거기는 동의하겠지만 네. 스타벅스 매일 가시잖아요. 저건 매우 경기 방어적이죠. 필수 소비재 방어적이고요. 가깝습니다. 네. 방어적이고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커피값하고 일반적인 커피숍의 커피값이 그렇게 차이가 큽니까? 얼마나 차이 납니까? 거의 안 납니다. 한 만이나 1,000원 정도 차이나밖에 안 나죠. 네, 맞습니다. 거의 붙어 있거든요. 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대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짙은 녹색이 하나 있는데요. 나이키가 웬일입니까? 11.45%. 어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많은 분들이 중국향 매출이 빠질 것 같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오히려 상당히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뭐 오늘 한번 더 급등하기를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다행히도 그래도 오늘은 시장이 약간 반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네. 반등을 좀 아니 상승폭이 달라요 조금 오늘 좀 높은 편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오늘 좀 반등에 대한 희망을 한번 실어보고요. 아마도 그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시장 참여하고 있는 분들 요즘 굉장히 힘든 구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오랜 투자자들 그리고 월가의 격언이 보통 시장을 설명할 때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 투표소의 성격에 가깝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를 재는 저울에 가깝다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평소의 시장은 원래 성장 혹은 그 기회에 만드는 이익들을 정상적으로 밸류에이션해서 그걸 시가총액 즉 주가에 반영시키는 것인데 지금의 시장은 인기 투표소냐 저울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표현하기를 저울이 고장난 상황이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하락하고 성장을 해도 주가가 하락하고 뭔가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하락하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보편적으로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의 저울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저울을 갖춰야 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만의 저울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울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시장의 저울이 정상적으로 워킹하지 않아도 나는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의견이지만 사실 이러한 시기일 때일수록 더 투자 대상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인지를 가치 판단할 수 있는 툴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건 각자의 또 주관 영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의 시장이 또 어떤 투자자들에게는 의외로 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관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부정적인 의견에만 치우치는 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진 않은 것 같다. 뭐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것 어차피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더 나아질 것이다, 뭔가 회복될 것이다,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아이디어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의 시장에 너무 부정적인 아이디어는 매몰되기보다는 기회가 또 많아지고 있는 관점에서는 또 기회가 만들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본 뷰에서는 지금의 시장을 아주 힘든 시장이나 아주 부정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주관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의 시장은 정상적으로 워킹하거나 평소의 시장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시장인 거고 이 시장이 영원히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저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것 같다. 네. 그럼 자기만의 저울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또 책 속에 다 이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책 많이 보시잖아요. 네.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촉이 아니고 좋은 투자서를 읽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촉이 아니고 책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책 하나 추천해 주시죠. 이참에.
딱 좋을 거. 뭐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어. 생각을 저는 많이들 권해드리고 어. 그리고 피터 린치 제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의 투자분을 많이 읽었는데 의외로 요즘의 투자분을 많이들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전설로 남은 뭐 월가의 투자자들이란 피터 린치가 남긴 책들은 굉장히 네. 자기만의 이걸 저울을 만들- 만들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지름길이네요, 그게.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좋은 말씀까지 너무 진짜 도움됩니다. 제가 이제 또 이제 여기 또 잠기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한번 뭐 끝에 어떻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네. 예. 오늘 시장에 한번 힘내주길 바라면서 왜냐면 오늘 이제 진짜 반등이 나와야 돼요. 네, 오늘 반등 나와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예. 사실. 오늘 예. 그냥 하락이 멈추는 정도냐 아니면 예. 반등을 한번 보여주냐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예.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반등을 한번 기원해 보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같은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